4.15 총선 격전지 판세 이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봅니다. 정치부 성한용 선임 기자 그리고 여당 취재하는 이지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와 선거 누가 이길까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치러지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예. 코로나19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이거 선거 연기하는 게 옳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더 확산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 분위기는 뭐 선거는 치러야 한다 뭐 네. 이런 자세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 같아요. 먼저 선거 연기하자 소리 하면 좀 약해 보이니까.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법률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뭐 이런 비상시기에 좀 연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한다거나 이게 네. 가능한데 이게 입법부는 헌법에 임기 4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5월 29일이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입법부 공백 상태. 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입법부가 이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그런 당위론 때문에 네. 좀 뭐 아무리 어려워도 좀 선거는 치러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정대로 선거가 치러질 테니까 이른바 격전지 판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불리죠. 종로 이낙연 대 황교안. 이재 기자 보기에는 누가 이긴다고 지금 나오나요? 저희 한겨레에서 여론조사들을 묶어가지고 약간 개별 조사들의 편향성을 이렇게 배제하는 방식으로 약간 일관된 흐름을 뽑아보는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메타 분석이라고 한다고 예, 그랬죠? 맞습니다. 그 이낙연 대 황교안 양자 대결을 가정을 했을 때 거의 압도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압도적으로요. 예,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지난달 초에 코로나19라고 하네요. 이게 확산이 좀 본격화되고 황교안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이낙연 후보 지지세가 잠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한 예상 득표율 60%, 그러네요. 예상 승률로는 한 88% 정도. 승률로는 88%요? 네네. 예, 어, 그래서 압도적이네요. 지지세로는 한 20% 포인트 정도 차이가 계속 그렇군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또 별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 효과. 코로나19 효과. 예, 이낙연 후보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를 꽤 오랫동안 잘했죠. 그래서 예.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의 어떤 관리자로서 뭐 굉장히 그런 강인한 인상 같은 걸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좀 더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좀 대조적인데요. 이분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도 우한 코로나라고 쓰고 아직 그 있어요. 표현을 쓰고 아직까지 있군요. 우한 코로나. 조선일보도 조금씩 바꿔 쓰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도 바꿔 쓰고 있죠. 조선일보도 우한 빼고 코로나19 이렇게 네.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북한하고 중국을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공 시절만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아무튼 그래서 우한 코로나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 색깔론 내지 정권 심판론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좀 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일종의 색깔론 또 정권 심판론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뭔가 당황하면서 약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냥 이 방향은 못 돌리고 그냥 반성이 계속 작용하는. 발이 얽혀 있는 또 그게 그대로 유권자들한테 보이죠. 예. 그래서 저 후보 좀 이상하다. 황 대표 왜 저러지? 지금 이런 상황. 본인이 아직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판사 출신 여성 후보들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동작을 이수진 대 나경원. 지금 누가 앞서는 거로 나오나요? 여기도 약간 의외의 결과인데요. 네. 동작을 역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현직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수진 후보는 심지어 정치 신인인데요. 그렇죠. 이수진 후보가 30대, 4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지지가 강한 편이었어요. 낮게는 예. 50%, 높게는 80% 정도로 강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3040 지지가 3월 중순 이후로 살짝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는 하지만 5060 지지가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 득표율이 50%, 60%대 구간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상 승률로 보면 이수진 후보가 71%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작을이 지금 격전지로 분리가 됐는데
유권자들이 동작을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후보들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또 다른 상징성이 있나요? 예, 일단 후보 효과가 좀 있죠. 네.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뭐 그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렇죠. 국회의원 지금 4선이죠. 네. 17대 비례대표 18대는 서울 중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박원순 시장한테 지고 2014년 730 재보선 때 노회찬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이겨서 정치적으로 재기했고 네. 또 지난번 2016년에는 그 당시 이제 야당표가 갈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네. 갈리는 바람에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돼서 4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이 국회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폭력 네. 사태를 진두지휘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굉장히 유명해진 뭐 이런 정치인이죠. 그런데 본인은 원내대표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황교안 대표가 툭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네. 좀 스타일을 구긴 장면이 있고요.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어떤 약간 막판에 몰려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수진 후보는 판사 출신 네. 여성 법조인을 일부러 맞춤형으로 전략 공천을 했는데 이분은 개인적인 인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 이수진 후보가 이긴다면 원래 스타는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거물을 잡으면서 그렇죠.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수진 후보한테는 아주 절호의 이 스타 탄생의 기회가 이수진 좀 후보가 초기에 좀 잡음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뭐 개혁의 당사자가 뭐 오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인 건데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부분도. 넘어갔고요. 자, 나경원 후보를 꺾으면 스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꺾지 못하면 뭐 이제 실패하는 거고 이제 뭐 이런 좀 묘한 상황이네요. 좀 흥미진진한 지역구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이제 광진을 지역입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람들이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데 이쪽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아무래도 야권의 좀 대권 잠룡이다 보니 초반에는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최근에는 고민정 후보가 역전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요. 예. 예. 애초에 고 후보 지지세가 5060 유권자들 사이에서 약간 약했는데 그쪽에서 좀 고 후보 쪽으로 기우는 추세를 보이면서 3월 중순 들어서는 약간 좀 그 크로스가 생기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예상 득표율로 보면 고민정 52%, 오세훈 48% 정도로 고 후보가 살짝 앞서는 예. 가운데 팽팽히 맞서고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네요. 예. 이쪽은. 그렇군요.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굉장히 이제 네. 유명한 정치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면모를 봐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말 그대로 미래인 측면이 있어요.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과거 아무래도 이제 친박근혜. 예. 근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뭐 그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만약에 고민정 후보한테 잡히면 이분도 이제 여기까지 대선 후보인장 여기서 이제 끝내는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고민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다는 이제 또 이제 젊고 네. 참신한 후보다 이제 이런 강점이 있죠. 여기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지역인데 이 정도의 비율로 지금 그 우리 조사에서 고민정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이건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오차도 좀 아무래도 있을 거고요. 예, 오차범위 안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좀 숨어 있는 표도 있을 수 있고 이 굉장히 좀 특이한 지역이에요. 광진을이 네. 1996년에 추미애 의원이 여기 처음 초선으로서 그렇죠. 깃발을 꽂았던 데인데 그 당시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들 잊어버리셨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서 호남 출신 유권자가 가장 많았던 그래서 그렇군요. 민주당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구 출신인 추미애 네. 판사가 광진을을 선택을 했고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총재가 이제 동의를 해서 여기 출마했던 거죠. 네. 이분이 중간에 한 번 빼고 17대인가요? 그때만 낙선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하고 네. 네. 그 이외에는 이제 5번 내리 당선이 됐던 그렇게 민주당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파트도 이제 새로 많이 들어서고 꼭 지금 민주당 쪽에만 유리한 지역은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상태인지 이번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그렇습니다. 그 예.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여론조사 그 선거 결과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 전해드렸었거든요. 이재 기자, 지금 전해주신 결과가 과연 맞을지, 뭐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 새롭다기보다는 사실 네. 미국에선 이미 널리 사용되어 온 대선 예측 방식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한겨레가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하고 함께 여론조사를 조사하는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조사는 유난히 어떤 정당의 후하게 지지율을 측정하기도 하고 너무 그렇죠. 박하게 측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편차가 큰 여론 조사들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개별 조사들의 편향을 배제한 뒤 그 중간에 약간 종합된 일관된 흐름을 뽑아내는 방식의 분석입니다. 단순 평균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략적인 평균치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너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결과값들은 배제하고? 약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평균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서한영 선임 기자, 선거가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예. 이지혜 기자가 분석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서울 다른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여당 우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서울 다른 지역도 여당이 우세한지 어떻게 보십니까? 2주 굉장히 많이 남은 기간이라고 네. 봐야 되고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여론조사 수치를 볼 때 어떤 흐름을 보셔야지 또 어디가 대략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 있다 이 정도 참고만 하셔야지 그 수치가 그대로 득표율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겨레에서 조사한 것도 어쨌든 여러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를 좀 과학적으로 네.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류가 있다면 우리 조사도 틀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런 거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2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묘합니다. 사실은 이즈음이면 이제 백병전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후보들 실력으로 이제 현장에서 막 충돌하고 피 튀기는 예, 경쟁. 그렇습니다. 토론도 막 벌어지고 뭐 어떤 유세 현장에서 뭐 지지자들끼리 약간 충돌도 한다든가.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졌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백병전은 사라지고 공중전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양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네. 또 어떤 득점을 올리느냐, 또 반대로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2주 동안 흐름이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늘 중요한 선거마다 실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항상 손님 실수로 이기는 경우가 많은 네. 게 우리나라 정치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지도부 다 서로 큰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